최근에 올린 비디오 중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비디오가 정말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커피와 프로그래밍이었나? 커피와 프로그래밍. 이게 참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다른 데 있구나를 느꼈는데, 그거 연장선상에서 하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커피를 안 마시면 금단 증상이 나서 되게 피곤해지는 거고, 커피를 마시면 원래 정상으로 가는 거다. 그냥 원래 맑은 정신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원래 상태에서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상태를 그냥 가는 거다라는 게 커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래서 댓글 달린 거 많은 중에 굉장히 심한 마약이다, 이게 막 목에 칼 들어온 줄도 모르고 맨날 마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커피는 정말 마약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 끊기도 뭐 어렵고, 그럼 이제 현재 정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마약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이제 뭐 마약이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 마약이라고 하면은 좀 되게 좁은데, 사실은 뭐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포함하면 넓어지고, 그런 좀 넓은 의미로 마약이라고 하면은, 마약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에 중독이 되고, 무슨 중독이죠. 그거의 중독을 이제 그걸 끊었을 때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게 마약이잖아요, 사실은. 뭐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얼마나 해롭냐 마냐에 있는 건데, 그래서 현재 그리고 이제 마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마약이에요. 그리고 막 그 인디아라고 하면 좀 안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북미에 있는 인도 사람 말고 그 원주민들, 우리가 보통 인디안이라고 옛날에 부르던 그분들은 영화 보면 맨날 이렇게 담배 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키찬, 그러니까 성룡이 나온 영화에 보면은 그런 부조에 갔다가 담배 피고 나서 헬렐레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그 사람들 피는 담배가 대마초? 뭐 이런 거였대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한국에서도 이제 뭐 금주령이 내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담그는 것 자체가, 마시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럼 사람들이 또 담궈서 어떻게든 마셨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허용되는 마약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땐 담배도 마약의 일종이고, 술도 마약의 일종이고요. 커피도 마약의 일종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는 수준에서는. 그러고 이제 이게 다른 나라로 가면 좀 달라지는 게,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 술 먹는 문화를 되게 뭐 크게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캐나다 이제 밴쿠버 쪽에 오면은 공공장소에 술을 못 먹어요. 이거 굉장히 커다란 범죄예요. 그래서 술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를 해요. 그리고 술을 살 수 있는 것도 마트에서 못 사요. 정부에서 정한 술을 파는 곳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좀 일찍 문을 닫고, 정부에서 여는 건 좀 일찍 문 닫고, 거기서 좀 이렇게 사기업체로 하청을 줘서 하는 데는 11시에 문을 닫아요. 그 뒤엔 술을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술을 되게 타이트하게 하는 대신에, 담배는 한국이랑 비슷하고, 대신 대마초는 형법적으로는 불법인데 잡지를 않아요. 그냥 경찰 앞에서 펴도 안 잡아요. 그래서 대마초는 오히려 여기는 허용해주는 분위기인데, 그 이유가 실제 연구적으로 나온 걸 봐도 중독성이 대마초가 술보단 적대요.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 대마초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긴 대마초가 합법으로 알고 있어요, 아예. 그래서 걔네들은 대마초 피는 거 아예 합법이라고. 근데 그 개념 자체가 뭐 어떻게 그런 마약을 피게 해? 이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이제 뭐라 그럴까, 마약을 너무 허용하면 사람들이 일꾼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도 안 들고, 뭐 여러 적인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뭐 대마초를 핀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한다라는 거는 좀 적고, 걔네들은 그냥 늘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에 비해 술을 먹은 사람은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치안적인 문제였다면 술을 규제해야 돼야지, 대마초를 규제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 모든 마약을 허용해주면은 사람들이라는 게 어차피 마약을 먹고, 뭐 술 마실 때도 그렇고 뭐 커피 마실 때도 그렇지만 기분이 좋잖아요, 조금.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있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도를 넘어서냐. 심지어 단 거를 먹는 것도 어찌 보면은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기분이 좋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거냐의 문제고, 그러면 사회에서 모든 거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마약이 있는 거고, 그거는 뭐라 그럴까, 일반 사람한테 그건 마약이 아니다, 해도 된다. 다만 이걸 먹고 이 짓을 하면 너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그 짓이라 하면은 뭐 술 먹고 운전한다거나, 뭐 술 먹고 뭐 누구를 강간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결국엔 커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커피는 이제 먹는다고 해서 뭐 술처럼 막 에너지가 돌아가고 미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정신이 뿅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비해 조금 덜 가긴 하는 것 같은데, 많이 마시면 심장이 벌렁이고 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 얘기가 또 왜 나오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커피를 마셨을 때 정신이 말짱해진다는 그 믿음, 그건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약사 친구가 있어요. 그 약사 친구가 그 친구 얘기를 들었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 아니면 그 자기 얘기일 수도 있고 까먹었는데, 중요한 건 그 위층에 내과가 있었대요. 내과가. 근데 그 내과에서 그 처방전을 주는 걸 보면은 황당하다는 거예요. 처방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환각 물질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기분을 좀 좋게 해주는 물질. 근데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정도에 쓰는 거겠지만, 원래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구한테 처방을 하냐? 그러면 위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약국을 올 때마다 그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게, 아니 다른 데 내과 가면은 위험약이, 그렇게 속 쓰린 약이 너무 안 드는데, 너무 힘든데 이 의사만은 너무 약을 잘 쓴다. 먹으면은 그 위험이 좀 많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각약을 먹었거든. 환각약을 먹었으니까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약간 업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헬렐레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추신경 흥분제 이런 걸 넣거나. 그래서 그 기분이 좋으면서 아픈 게 안 느껴지니까 자기는 그게 나았다고, 약이 잘 듣는다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사가 이제 그 의사를 보면서, 아 정말 이건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사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약을 잘 안 먹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뭐 캐나다 자체는 처방을 잘 안 해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약을 많이 달고 살아요, 사람들이. 똑같은 개념으로. 뭐 좀 이상은 약 먹고, 이거 하면 약 먹고, 저거 하면 약 먹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약 자체에 있는 게 그냥 기분 좋아지는 거를 먹었을 때 사람들이 감기가 나아진다고 많이 믿어요. 그 한국에서 특히 그 가래 없애는 약이라고 하는 진해 거담제라고 그러나, 뭐 그런 그 성분이 들어가요. 약에 보면 써놔요. 진해 뭐 거담제 이러면서 몇 미리. 근데 해외에서는 이거를 진해 거담제라고 안 쓴대요. 해외에서는 이거를 중추신경 흥분제라고 쓴대요. 근데 그거에 이제 아마 효과 중에 하나가 뭐 그런 뭐 가래가 덜 느껴진다거나 실제 없어진다거나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원칙상은 중추신경 흥분제고, 그래서 그거를 그런 흥분제라고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뭐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커피와 마약과 뭐라 그럴까요? 뭐 처방전 이렇게 나가야 되나? 그래서 그냥 관련된 얘기로 생각이 많이 나서 그냥 비디오를 만들어 봤어요. 오늘도 참 주제를 알 수 없는 포프TV였네요. 네, 포프였습니다.